네, 두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수능을 본 학생 어머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께서 전화 주셨는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영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정시 지금 문의를 해주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네, 지난주까지 수시 논술 시험이 끝나서 그 정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알려주시고요. 특히 수학하고 탐구 한 과목을 좀 못 봐서 그 과목만으로도 중립권 대학이 있으시면 추천한 대학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제외하고 나머지 과목으로 이제 최선의 대학을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떤 대학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제가 정시 지원하실 때 도움이 되도록 좀 자료를 분석해 봤습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과 수능 가채점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요. 국어는 2.96등급, 수학은 4.41등급, 영어 3.33등급, 사회는 2.03등급으로 평균 3.09등급입니다. 수능 예상 점수를 살펴보면요. 가채점 점수가 국어 B 같은 경우에 원점수 94에 1등급을 예상하고 있고요. 수학 A는 69점에 4등급, 영어는 89점에 2등급, 한국 지리는 45점에 2등급, 사회문화는 39점에 3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점수 합계는 336점이고요. 등급 평균은 2.38등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정시 희망 대학은 가군의 카톨릭대 특수교육학과, 나군은 청주교대 초등교육과, 다군은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을 학생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점수를 봤는데요. 또 역시 이제 우리 학생처럼 수학 한 과목, 그러니까 뭐 네. 탐구도 못 네, 봤다고 네. 하지만은 뭐 상대적으로 수학에 비하면 좀 큰 네, 타격은 네. 없는 것 네. 같은데 이렇게 해서 수학을 못 봤을 때 어떻게 정시의 지원 포인트를 잡아야 할까요? 네, 정시 지원 포인트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요, 학생 같은 경우에 국어를 잘 봤습니다. 그래서 국어 반영 비율을 높고 수학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을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겠고요. 두 번째는 아예 수학을 제외하고 어머니 질문하신 것처럼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시는 것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탐구 중에서는 두 개 중에서 이제 사회문화를 조금 못 봤기 때문에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수학을 제외하고 이제 네. 국어, 영어, 탐구만 반영하는 대학이 많기는 한가요, 선생님? 좀 있을 겁니다. 네. 아주 많지는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한테 유리한 영역별 조합도 살펴주실까요? 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그 중상위권 대학은 인문계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사를 30대 20대, 30대 20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일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동률로 25%씩 반영하는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학 반영을 좀 적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고 조금 반영 비율이 다른 대학하고는 다른 대학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펴보았을 경우에 표준 점수를 우선 살펴볼 때는 이 학생은 국수영사를 40대 10대 40대 10으로 반영하는 이게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죠. 그런 대학 보면은 동률로 반영하는 대학이 493점으로 표준 점수가 예상되는 데 비해서 500점 8점이니까 상당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대학이 가장 유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35대 15대 35대 15 숭실대 같은 경우 이런 대학도 다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 점수를 살펴봤을 땐 이제 요와 같고 백분위를 살펴봤을 때에는 이 학생은 표준 점수보다는 백분위가 더 유리합니다. 다만 이것은 가채점 결과이기 때문에 이 백분위나 표준 점수는 조금 더 유동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추정되는 것으로 살펴볼 때에는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역시 백분위도 국수영사 반영 비율이 40대 10대 40대 10인 경우가 되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백분위일 경우에는 거의 뭐 20점 가까이 네. 차이가 나죠. 어허.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를 반영하는 대학이 더 유리하겠고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낮은 대학이 유리하겠다라고 우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학을 적게 반영하면서 백분위를 네, 반영하거나 하는 대학이. 아니면 이제 표준 점수 쪽도 이제 네.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학생이 현재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이제 가톨릭대, 그다음에 네. 청주교대, 그리고 홍익대. 홍익대네요. 예. 네. 이들 대학의 희망, 그 도전 가능성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시 가군입니다. 가톨릭대 특수교육과인데요. 14명을 모집합니다. 전년도는 16명이었고요. 수능 100%입니다.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근데 이게 가톨릭 대학의 인문 계열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합니다. 그래서 국어,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과 또 인문계 학생을 별도로 이렇게 아하. 이제 그러니까 별도로 모집한다는 것이 인원수를 별도로 모집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능 반영 방법이 별도입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국비, 수A, 영어하고 사회 두 과목을 반영하거나 예. 아니면 국A, 수A. 근데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A, B를 다 인정을 반영하고요. 해줍니다. 그래서 예. 국 A와 수 A, B, 영어하고 과학 이렇게 이제 반영을 하죠. 네. 30대 20대, 30대 20으로 반영하고요. 그러면 3년간 경쟁률을 봤을 때는 3.55대 1이었다가 3.5대 1이었다가 2.63대 1이 됐습니다. 예. 더 떨어져서 합격을 아, 시켜야 되나 그렇군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표준 예상 가능 점수는 496점입니다. 표준 점수로. 자, 학생의 표준 점수는 495.6점인데 이거는 가톨릭대의 그 반영 비율을 따른 것입니다. 30대 20대, 30대 20으로 반영했을 때 이와 같고요. 학생의 백분위 점수는 물론 반영 비율이 표준 점수, 지표가 표준 점수이긴 하지만 참고하시라고 백분위 점수를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349.2점입니다. 이제 홈페이지에 가니까 전년도에 그 최종 등록자 백분위 평균이 있더라고요. 82.9점인데 단순히 이걸 그냥 4를 곱했을 땐 331.6점이 되니까 이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그래도 학생이 백분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다. 그리고 추가 합격 순위가 9번까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가톨릭대 특수교육과는 지금 현재로는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나군도 네. 살펴주실까요? 다음에 정시 나군 보겠습니다. 청주교대 초등교육과입니다. 전년도에는 이제 233명을 모집했었고요. 올해는 176명인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니 전년도 수시 2월 인원이 53명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전년도에도 뭐 한 176여 명 정도 모집했었는데 이제 233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네. 올해도 이제 홈페이지 잘 보시고요. 올해도 아마 수시 2월 인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형 요소를 살펴보시면 1단계 수능 100%이고요. 3배수로 모집합니다. 그리고 2단계는 수능 40%와 학생부 50%와 면접 10%를 반영하고 실질 반영 비율은 화면과 같습니다. 반영 지표는 표준 점수고요. 수능 반영 비율은 대부분의 교대가 그렇듯이 25%씩 동률로 반영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영역 각 4등급 이내여야 된다는 최저가 있고요. 학생부 반영 비율은 화면과 같습니다. 3년간의 경쟁률을 보시면요. 2.5대 1이었다가 3.2대 1이었다가 3.8대 1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교대들이 경쟁률이 점차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요. 예. 전년도 그러니까 지원 가능 성적은 표준 점수 509점에서 한 513점 정도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수시 2월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3명이었고요. 전년도 추가 합격 번호는 수시 2월 인원은 그래서 이제 정시 모집 인원에 합산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33명으로 학생들을 선발했죠. 그랬는데 등록 뭐 안 하고 해서 추가 합격 번호가 남자는 5번까지 여자는 6번까지입니다. 수시 2월 인원에 비하면 유동성이 별로 없지요. 네. 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표준 점수 학생의 표준 점수가 493점입니다. 청주교대 반영 비율이라고 해도 뭐 동률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상향이 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간학군 이제 희망대학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머니께서 앞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네.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였는데요. 아까 선생님께서 살펴주셨지만 이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 비율이 작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말고 또 있을까요? 네,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제 성신여대는 참고하시라고 하나 더 제가 놨고요. 가천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반영 안 하는 건 아닌데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합니다. 그리고 영어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30대, 20대, 35대, 15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고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보시는 방법이 국어하고 수학하고 괄호치고 탐 둘이라는 거는 탐구 영역이 두 과목이라는 뜻이고요. 예. 수학이랑 탐구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국수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탐영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한 과목 반영하고요.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 탐구 중에서 한 과목. 또 삼육대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을 제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나 덕성여대나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하고 영어하고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탐구 영역을 반영하고요. 그중에서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 더 유리한 이유는 탐구를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보시면은 다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이죠. 그래서 그 성적을 쭉 보시면은 이제 물론 세 과목을 반영하는 세 개 영역을 반영하는 서울여대나 덕성여대나 삼육대 같은 경우에는 4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랑 이렇게 얼핏 보시면은 이렇게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걸 환산을 다 해보게 되면은 덕성여대가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우리 학생이 수학을 좀 못 봤지만 네. 생각보다 갈 곳은 좀 많은 것 같고요. 네. 또 수학을 하나 빼니까 평균 100분위가 급격하게 네. 올라가서 이러다 장학생이 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마 어머님은 아마 그 안정권으로 이 하나 반영하지 네. 않는 대학 하나 활용하시는 것이 참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김영훈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해서 뭐 다른 대학도 추천해 주실 만한 네. 대학이 있는지요? 제가 이제 정시 추천 대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예. 저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적정하게 골라서 지원을 시키시라고 이제 여러 대학을 한번 추천을 해드려봤습니다. 가군을 보시면요, 숭실대 철학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소신 지원입니다. 이거 이제 보시는 방법이 앞에 있는 거는 학생의 이 숭실대 철학과의 지원 가능 점수가 되겠고요.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은 그 숭실대의 반영 비율에 맞춰서 학생의 점수를 산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은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 가능 점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소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다소 유리하죠. 그래서 362점으로 이제 껑충 뛰기 때문에 유리해지고요. 제가 이 학과는 학생이 교육학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과라든지 또는 이제 뭐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법학과 이런 걸 한번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그래서 가군은 그렇고 나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향으로는 세종대 교육학과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고요. 세종대나 지금 보시면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영어가 40%이고 탐구가 10%인데 계산을 해보면은 30대, 20대, 30대, 20으로 반영하는 대학하고 같습니다. 이제 성적은 학생의 성적은 그래서 세종대 같은 경우는 조금 상향이죠. 그리고 이제 삼육대가 상명대 교육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신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겁이 많아서 이제 조금만 높아도 그냥 소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중상위권, 중하위권 학과 같은 경우에 가나다에서는 모집 인원이 인문계에서 대폭 줄었거든요. 서울 경기권은. 그래서 가나군에는 좀 안정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정말로 소심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가시라고 그렇게 해봤고요. 상명대는 탐구 한 과목 반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유리하게 이제 뽑아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다군 같은 경우에는 광운대라든지 소신 지원이, 그다음에 적정으로는 가천대, 언론영상 광고학과라든지 법학과, 안정 지원은 서울여대 자율전공학부가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나다군에서 한 대학 정도는 학생에게 유리한 성신여대나 서울여대나 뭐 이런 그 학생에게 유리하게 세 과목을 세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을 반드시 하나 안정권에 넣으시고 네. 나머지 다른 군에서 2개의 군에서는 좀 소신 지원도 해보시고 적정 지원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는가. 반드시 유리한 대학은 마음에 조금 안 차실 수 있어요. 그런데 활용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중요하네요. 네, 가나다 뭐 3군데가 있으니까요. 그걸 예, 잘 안배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예.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안정을 딱 박아두시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가지를 뭐 소신이나 적정, 예. 상향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머님 잘 듣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제가 다군에 숙명여대 의료학과가 수학 비율이 10밖에 안 되더라고, 비율이. 숙명여대요, 어머니? 네, 숙명여대 나군에 의료학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수학 비율이 10이더라고요. 국어는 30이고 영어는 40이고 탐은 20이더라고요. 이 비율이 이게 가능한 건지 적정한 건지. 네, 이제 숙명여대 나군을 말씀을 해주셨고 수학 비율이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이제 20으로 적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국어가 30 정도 되고요.
선생님 혹시 지금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니면 계산을 조금 하면 되긴 하는데 네. 30대, 10대, 40대, 20대. 근데 저희가 그냥 얼추 봐도 숙명여대는 조금 상향이지요. 예. 그렇지만 이제 뭐 서울여대나 네. 성신여대의 안정권을 잘 활용한다면 한다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지원은 가능할 수 네. 있죠. 예. 어머니 어떻게 답변이 되셨을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생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해드린 상담은 이제 아무래도 수능 가채점 점수로 한 거다 보니까 성적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분석을 좀 꼼꼼하게 어머니와 우리 학생이 같이 해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 해드린 상담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이렇게 마쳤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정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가 그 네. 신청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상담 신청이 가능한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정시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